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많은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셨던 HLB의 FDA 미팅 결과가 주가 하락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은지 투자 전략 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지난 18일입니다. 자, 날짜상으로는 금요일이 되겠죠. HLB와 항소제약이 FDA와의 타입 A 미팅을 진행을 했습니다. FDA는 자료 보완 내용에 이견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것만 보면 얼핏 이거 좋은 소식 아니야? 호재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하지만 큰 문제의 핵심이 있습니다. FDA는 CMC, 즉 제조시설 관련된 데이터를 추가로 요청했어요. 그 말은 3차 재신청이 미뤄진다는 뜻을 의미하는 거예요. 시장에서 이걸 실망으로 받아들였고요. 곧바로 주가는 크게 흔들리면서 하락했습니다. 일시적으로 호재 아니야라고 판단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공시한 직후에 시가 대비해서 일시적으로 HLB가 이렇게 상승 흐름들이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이내 윗꼬리가 길게 달렸고요. 매도 압력이 높아지면서 주가가 일시적으로 후두둑 밀려 내려왔습니다. 장중한 때 7%까지 내려가기도 했었으니까 실망 매물이 일부 출회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투자자 여러분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으셨나요? 금요일도 코스닥 시장은 좋았어요. 시장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았죠?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코스닥 시장 금요일 날 어땠나요? 종가는 0.29% 상승했고요. 오늘도 0.12% 지금 상승 마감을 앞두고 있잖아요. 이거 나쁘다라고 볼 수 있나요? 나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HLB는 어땠나요? HLB는 금요일 18일 날입니다. 저가가 마이너스 4%까지 흔들거렸어요. 종가는 마이너스 2%이긴 하나 장중한 때 꽤 흔들렸단 말이죠. 그리고 외국계 창구에서 매도세가 나왔죠. 이날 특히 외국계 세력들의 매도세가 나타났다는 점에서 저는 이렇게 시장이 흐름이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제약바이오 수급도 나쁘지 않았고요. 그리고 HLB가 이렇게 반등 흐름들이 양호했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좀 양호하게 들어갔었는데 자, 그 흐름을 본다고 하더라도 HLB가 4%대까지 주가가 흔들리면서 주가가 이렇게 흔들릴 거냐 좀 이상하다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개파락 출발했잖아요. 오늘도 역시나 양대 지수는 큰 틀에서는 멈춰 있었어요. 크게 오르지도 않았고 크게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HLB는 개파락 출발했어요. 그래서 저는 HLB가 FDA와의 어떤 미팅 과정들, 이런 일정들이 일부 재료가 노출된 건 아닌지, 그리고 그 재료가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노출되지 않고 오히려 세력들에게만 정보가 노출된 건 아닌지, 저는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 대비해서 이런 정보들이 미리 알려지면서 세력들은 금요일부터 좀 대응한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정보의 격차가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인데 신뢰성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시장의 신뢰도에 금이 가게 되는 겁니다. 이 정도의 내용을 공지하는데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한나절 걸렸을 내용인가요? 네, 저는 투자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내용이 심각한 내용들이 여기 들어가 있나요? 투자 여러분들? 심각한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오늘 공지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핵심 내용은 항소제약하고 공지 협의하고 다시 안내해드리겠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내용들은 사실은 뭐 큰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개장 전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진양곤 회장 입장에서 많은 주주분들이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인데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해줬다면 이 같은 공시를 일찍 알 수 있도록 공정성 있게 누구나 알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지금의 이런 뒤늦은 공지는 일부 세력들에게는 이미 공개 오픈이 다 돼 있고 개인 투자자에게는 뒤늦게 공지되는 거 아닌지 저는 이런 거를 걱정을 합니다.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은 대응을 안 하기 때문에 세력들의 손아귀에 좀 놀아나는 HLB가 아닌지 걱정되고 있고요. HLB 개인 투자자 비중이 많이 높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HLB 측에서는 제발 좀 이 공시에 대해서 신경 써서 좀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유튜버로서 뭐 이 정도는 발언을 해줘야죠. 뭐 HLB 맨날 간다 간다 좋다 좋다 할 게 아니라 이런 얘기를 공식 석상에서 좀 얘기를 해주고
또 HLB 측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반성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기술적으로 좀 보면 오늘 5이평선, 62평선, 22평선 위아래에 있었던 단장기 이평선들이 지금 한꺼번에 다 무너져 있는 상황이죠. 자, 특히 가장 중요했었던 가격대 53,700원을 지난 금요일 날 하락 마감하면서 이거 당장은 문제되지 않는다. 괜찮다 이 정도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추세선을 한 방에 무너뜨렸어요. 그만큼 지금의 이 재료를 악재로 받아들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자, 오늘 제가 그래서 오전장 HLB에 대해서 9시 46분에 제가 브리핑 내용 보면 실제로 HLB가 이 내용이 공시하기 전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3%가량의 약세 흐름을 보일 때였죠. 그때 제가 오늘 기술적 포인트로 말씀드렸던 부분들 보면 지금 이 가격선들이 탄탄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가볍게 올라왔다. 왜냐면 이 돈을 가지고 돈을 태워서 올라온 게 아니기 때문에 거래량 없이 올라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지 기반이 약하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흔들거릴 수 있는데 흔들거리다고 하더라도 저점들을 경신해 가면서 아래로 이렇게 무너지지 않으면 괜찮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저점들이 경신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전저점이 깨지지 않는다면 이렇게 변동성 나왔다가 눌림목 정도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럼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이 높아지는 형국이니까 추세 우상향 그리면서 가는 그림이거든요. 네, 이건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저점을 경신하면요. 오늘은 이제 마감이 됐으니까 저점이 경신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너 여기가 바닥이 아니었구나. 바닥 다시 확인해야 되는데 추세도 무너지고 있고 여기 고점도 못 높여놨고 여러모로 봤을 때 이거 다시 한번 추세 꺾여 내려가는 거 아니야? 라고 우려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점이 경신되는 것은 그만큼 투자 심리에서 안 좋고요. 신규 매수자들 또 비중 확대할 수 있는 그 투자자들이 HLB 집중하지 않겠죠. 그럴 이유가 없으니까요. 추세가 꺾여 내려가고 있는데 그런데다 저점을 계속 경신해봐요. 그럼 투자 여러분들이 매수하고자 하는 심리가 생기나요? 반대로 고점 경신을 계속하고 있는 종목은 저거 따라붙으면 나 조금이라도 수익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오히려 추격 매수하는 종목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반대로 해석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강조드렸었던 내용 보면 HLB는 전저점을 경신하지 않기를 기대한다라고 제가 코멘트를 9시 46분에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화살표 매도 신호가 신규로 발생하고 있다라고 여기 말씀드렸죠. 확장까지는 오후장까지 확인하겠습니다라고 내용 나와 있는데 이미 오전장부터 제가 여기 코멘트 드릴 때 이 내용 올려드릴 때만 하더라도 이미 벌써 이렇게 화살표 매도 신호가 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거죠. 그러니까 뭐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죠. 뭐 비중을 늘리거나 뭐 신규 매수할 이유는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수급이 개장 초반에는 세력들이 순매수가 들어왔었어요. 하지만 그 순매수가 힘이 약했고 오후장에 이 같은 공지 내용이 나오면서 순매도로 확전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38만 주 프로그램 매도세도 역시나 34만 주가 출회되면서 오늘 이렇게 하락을 우리 외국계 세력들이 주도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에 퐁당퐁당 일희일비하던 이 수급들이 매도로 지금 연속성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HLB는 내일 외국계 창구에서 수급들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꼭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기술적 반등이 좀 빨리 나오면서 저점 경신하지 않는지 여부들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단기적으로 이 부분들이 중요한 겁니다. 자, 이렇게 HTS에서 띄울 수 있는 화살표 매도, 매수 신호는요. 오직 HTS에서만 띄울 수 있습니다. 투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보조 지표는 차원이 다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설치 등록 문의는 위에 번호로 문자로 주시면 되겠고요. 바쁘신 직장인분들은 오른쪽 화살표 유료방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실시간으로 이렇게 브리핑 내용을 올려드리니까요. 보시고 편안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 말씀드릴게요. 자, 앞서 매도로 현금화한 이후에 지금 낮은 비중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HLB는 비중 확대 의견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비중 확대할 이유가 없다. 급하게 매매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최근에 이 상승 과정에서도 역시나 같은 얘기를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강조하는 거예요. 급하게 달려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제 지금 이렇게 무너진 상황에서 놓고 보면 앞으로는 전저점 이탈 없이
다시 한번 재반등 가능성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도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좋은 쪽으로만 해석을 하자면 HLB가 강조한 재신청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표현이 됐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이나 기간 소요 여부는 예상하기가 좀 어려워요. 비공개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 차후에 재신청과 관련된 부분들이 우리가 대략 예상이라도 해보려면, 그 기간이라도 우리가 전망을 해보려면, 지금 항사와의 협의 과정에서 그럼 공지 다시 하기로 했으니까 그 공지 내용 확인해야 됩니다. 핵심 부분들이 다 빠져 있어요. FDA에서 그 CMC 관련된 부분들을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 요청을 받았는지 다 빠져 있어요. 그게 지금 한 달 만에 해결이 될지 2달 만에 해결될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다만 추가 보완 요청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3차 재신청과 관련된 부분들이 지연됐다. 7월 재신청 자체가 이제 물 건너간 게 아니냐라고 시장은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정보의 흐름과 차트를 읽어가면서 기술적인 대응만이 결국은 주식시장에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반등의 기회는 분명히 찾아올 겁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얼마나 혹독할지는 우리가 장담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계속 우리는 HLB만 바라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순환 매매를 중요하다. 다른 종목들 매매하시면서 수익을 잘 만들어 가시다 보면 HLB가 좋은 기회가 반드시 온다. 그런데 그 기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대응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혼자 매매하기 어려우신 분들, 손이 안 나와서 도저히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 들어오셔서 우리 유료 회원분들과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특히 오늘과 같은 이런 재료 하나하나에도 그 해석하는 차원에서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내가 비중 물타기를 했느냐, 신규 매수했느냐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재료 해석도 유튜버로서 충분히 잘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도 영상으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시고요. 투자 판단하는 데 도움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